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낙수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인증서 관리 많이 불편하셨죠? 그래서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인증서를 좀 더 간편하게 그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인증서가 왜 필요한지, 인증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인증서라는 거에 대한 기본 개념, 인증서가 왜 필요할까? 도대체 인증서를 왜 쓰지? 언제 쓰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죠. 이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근데 그 메시지가 패스워드일 수도 있고, 혹은 계좌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누군가가 가로채게 되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악용할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고민이 있죠. 정말 내가 보낸 메시지가 B한테 간 게 맞을까? 정말 B인가? 혹은 B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정말 A한테서 온 게 맞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이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면 메시지를 누군가가 편지를 보냈을 때 정말 이게 그 사람이 보낸 게 맞나? 혹은 내가 보낸 편지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간 게 맞나? 이 두 가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건 되게 고전적으로 예전에 암호학 혹은 이제 정수론 시작되면서부터 발생한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스미싱이죠. 그래서 뭐 피싱이라든가 스미싱. 누군가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와요. 뭐라고 오죠? 아빠, 저 전화기가 고장나서 친구 전화로 지금 문자 보내고 있어요. 수리하는데 얼마 들어요? 어? 난 아직 우리 애가 전화기가 없는데, 뭐 이런 상태라면 대번에 이제 A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문자 메시지 보낸 사람이 제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뭐 비슷하게 뭐 요즘에 이제 스미싱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유사하게 해서 보내죠. 그럼 정말로 이게 A가 맞나? 혹은 이제 B가 맞나? 이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로 이 내용이 정말 그게 맞나? 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암호화를 하죠. 메시지에 대한 암호화입니다. A가 B한테 내용을 보낼 때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편지 봉투에 담아서 보내죠. 그리고 이제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챌 수가 있죠. 택배 혹은 이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이제 우편함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가로챌 수도 있고, 혹은 메일 아니면은 메신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누군가가 가로채거나 염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누군가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보냈구나, 혹은 계좌 정보가 이런 건데 이런 정보를 보냈구나, 아니면 개인 정보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개인 정보를 보냈구나 라는 걸 중간에 가로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혹은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가로채지 못하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가로채서 보더라도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게 암호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HTTP에서는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지오로케이션 데모에서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넣어서 보내게 되면 이거는 HTTP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게 보시죠. 여기에 패스워드가 네임은 PW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네모 박스 안에 뿅뿅뿅뿅뿅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아이디 값이 PW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중간에 패킷 덤프 혹은 이제 패킷을 가로채게 되면 이제 패스워드를 읽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중간에 이제 가로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평문으로 전송하게 되면, 그러면 중간에 가로채게 되면 그 내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호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암호화가 안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이 되게 간단하죠. 그냥 HTML 소스 보기 한 다음에 ID 값 찾고 해당 ID 값을 이용해서 해당 ID 값을 이용해서 실제로 패킷 덤프 아니면 TCP 덤프와 같은 툴을 이용하거나 해킹 툴을 이용해서 이걸 중간에 얼마든지 가로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되게 간단하지만 I love you 라는 걸 갖다가 한번 암호화를 해요. 그리고 암호화를 할 때는 key라는 걸 이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알 수 없는 값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해당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받은 B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복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를 하게 되면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여기서 쓰이는 키를 시메트릭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릭 키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동일한 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뭐냐면 시메트릭 키를 누군가가 탈취를 하게 되면 해당 메시지 eoc.dhfig.x 라는 메시지를 이 키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호화하고 그래서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 시메트릭 키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메트릭 키도 관리하는 게 쉽진 않아요. 예. 그래서 키를 도둑맞게 되면 사실은 내가 보낸 메시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시메트릭 키가 아니라 비대칭 키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사용자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자신의 키를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퍼블릭 키로 암호화하면 프라이빗 키로 복호화해서 원래 메시지를 다시 평문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키가 두 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B의 퍼블릭 키를 A한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는 I love you라는 메시지를 B의 퍼블릭 키로 암호화해서 이렇게 GPDLKE 어쩌고저쩌고 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낸 데이터는 B의 프라이빗 키를 이용해서 복호화하게 되면 I love you 라는 원래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퍼블릭 키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프라이빗 키가 유출되거나 누가 훔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키를 누군가가 훔치게 되면 그 해당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복호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비퍼블릭 키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비대칭 키를 이용하게 되면 보다 안전하게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죠. 다음은 인증입니다. 과연 A라는 사람이 정말 A일까? 혹은 이제 B라는 사람이 정말 B일까? 그래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정말 내가 보낸 메시지가 B한테 갔을까? 혹은 내가 받은 메시지가 A한테 온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증이라는 걸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B야? 혹은 B가 정말 B야? 정말? 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단 두 명만 가지고는 사실은 내가 B라는 것을 증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정하게 CA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프리가 있어서 B는 정말 B야, 정말이야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A한테는 이 사람은 B가 맞아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인증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여기 ncloud.com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URL 옆에 자물쇠가 있죠. 그래서 자물쇠를 보시게 되면, 자물쇠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게 되면 인증서가 유효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인증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인증서가 지오 트러스트라는 데에서 발행을 했고, 그리고 정말 ncloud.com이 맞아 라고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인증과 암호화를 한번 섞어 볼게요. 먼저 A와 B가 있습니다. B는 퍼블릭 키 그리고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인증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가 B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해요. 그때는 B의 퍼블릭 키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HTTPS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그때 B의 퍼블릭 키를 먼저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B의 퍼블릭 키 뿐만 아니라 인증서 정보도 같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접속한 사이트가 ncloud.com이 맞아. 그리고 앞으로의 통신을 위해서 B 퍼블릭 키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B의 퍼블릭 키 그리고 A의 프라이빗 키 그리고 B의 퍼블릭 키 A의 프라이빗 키라는 걸 만들어서 요 두 개,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A에도 프라이빗 키가 있습니다. 그 A의 프라이빗 키 정보를 B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A한테는 지금 현재 B의 퍼블릭 키와 A의 프라이빗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B한테는 B의 퍼블릭 키, B의 프라이빗 키, 그리고 좀 전에 A의 프라이빗 키를 받아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시멘트릭 키, 그러니까 대칭 키를 만들게 됩니다. 이 대칭 키는 A와 B가 동일해요. 그래서 I love you 라는 메시지를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LJ 어쩌고저쩌고 나오게 되면 이거를 보내게 되고, 그리고 B에서는 시메트릭 키 값을 이용해서 I love you로 변환하게 되고, B에서 A한테 데이터를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이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요. 근데 시메트릭 키를 여기서 퍼블릭 키와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키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암호화 복호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B의 그러니까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이용하게 되면 이 암호화 복호화 하는데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발생합니다. 리소스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시메트릭 키가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통신을 위해서 시메트릭 키를 새로 생성을 하고 해당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증서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먼저 몇 가지 사전에 몇 가지 정보를 좀 드리자면,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모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도메인은 www.nc2.ncloud.edu.com, 그리고 OS는 우분투, 인증서는 Let's Encrypt라는 인증서를 이용할 거예요. 이 인증서를 이용하는 이유는 거의 전세계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인증서 발급 사이트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고, 해당 인증서 발급 사이트를 이용해서 유료로 인증서를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인증서 유효 기간은 1년 정도 될 텐데, 요거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3개월, 되게 짧죠. 그러면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먼저 인증서라는 거는 레프리가 B라는 사람 혹은 이제 ncloud.com에 대해서 인증을 해준 거죠. 여기는 ncloud.com이 맞아. 그런데 신청한다고 다 ncloud.com에 대한 인증서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nCloud.com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 nCloud.com이야 라는 거를 인증기관한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공인 IP도 필요하고 도메인도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 IP를 이용해서 도메인 설정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패키지 몇 개를 좀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 같은 경우는 아파치, 그리고 SSL 관련해서는 오픈SSL, 인증서 관련해서는 서트봇이라는 레츠 인크립트에서 나온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를 이용해서 인증서를 받아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버의 인증서, 지금 첫 번째 데모는 CM을 이용하지 않고 서버에 인증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과 비교해서 CM을 이용할 때 CM에다가 인증서를 어떻게 설치하고, 그리고 CM에 설치된 인증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서버에 인증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예, 여기 보시면 서버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이용할 거예요. CM 데모. 그래서 여기 지금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공인 IP가 있죠. 자, 이 공인 IP를 DNS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nc.ncloud.edu.com에 먼저 따따따 요렇게 도메인을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따따따에 대해서는 요런 IP 값으로 매핑이 됐죠. 뭐 확인해 볼까요? 좀 이미 서버에 전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ns lookup 따따따.nc2.ncloud.edu.com 네, 잘 받아오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도메인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레츠 인크립트에서는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레츠 인크립트에서는 지금 뭐 따로 보통 이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래저래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츠 인크립트는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인증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도메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apt get 먼저 업데이트를 한번 쳐줄 거고요. 자, 되었으면 여기서 이제 apt get install crt bot certbot 예, 받아올 거고요. 사실 오늘 웨비나에서 이 레츠 인크립트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지 수많은 인증서 발급 기관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인증서 발급 기관마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증서를 발급받는 시점에 내가 어디서 인증서를 발급받지? 그랬을 때 그 인증서를 발급받는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명령어가 제가 이제 대시를 넣었는데 아니죠. crt only 인증서만 받겠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레츠 인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폿을 이용하시게 되면 웹서버가 떠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자체가 웹서버로 임시 웹서버로 만들어서 인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웹서버가 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임시로 제가 도메인을 넣으라고 하죠. 그럼 따따따.nc2.ncloud.edu.com
되었고요. 인증서는 그럼 어디에 위치하느냐? etc 밑에 let's encrypt 그리고 아카이브 밑에 따따따 nc.ncloud.edu.com 여기에 인증서들이 모여 있습니다. 보면 총 4개. 그래서 cert1, chain1, fullchain1, private key1. 자, 여기 4개의 파일 들어온 거 보셨고요. 보통 이제 인증서 발급 기관에서 인증서를 받으시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인증서와 관련된 파일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아파치를 깔아야겠죠. apt get 그리고 요게 끝나게 되면 이제 오픈 SSL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되었고요. 그리고 apt get install open SSL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아파치에 SSL 모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a2 em 모드 SSL 그러면 아파치 설정 파일 있는 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아파치 설정 파일도 지금 우분투 환경이고요. 만약에 CentOS나 레드햇 계열이라면 이 경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이트 available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디폴트 ssl.conf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system ctl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접속이 되고 HTTPS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파치는 정상적으로 잘 깔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서버에다가 이제 SSL 인증서를 적용하고 SSL 통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서 HTTPS로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전하게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오죠.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요 내용을 좀 바꾸겠습니다. etc 밑에 잠깐만요. 제가 요거죠. let's encrypt 요렇게 certificate 파일 맞고요. key 파일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브 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잡아줘야 되는 게 있죠. 체인. 여기 위에 보시면 풀체인 1.펜 맞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넣어줬으면 됐습니다. 잘 된 것 같아요. 됐고요. 그리고 시스템 ctl 리스타트. 자, 그러면 여기 잘 뜰까요? 한번 가볼까요? 자, https 여기 보이시나요? 이제 https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이 서버에 대해서 ACG와 그리고 NACL도 다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ACL도 여기 인바운드 규칙에 443 열려 있고 80 열려 있습니다. 열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NACL도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와 같이 이제는 HTTPS로 잘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서버에 인증서 설치하는 것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증서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이건 좀 잘 이해를 하셔야만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버에 인증서를 설치했을 때 몇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소스 이슈가 발생을 해요. 통신 시에 암호화 복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CPU에 대한 리소스 소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 이슈도 있죠. 어떤 거냐면 오토 스케일링과 같이 동적으로 서버가 증가하거나 긴급하게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인증서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걸 매번 이 작업을 해줘야 되죠. 인증서를 복사하고 넣고 뭐 이런 작업들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증서 관리 이슈가 제일 큰데 인증서가 만료되면 서비스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오류가 발생을 해요. 인증서 없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되게 중요한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장애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때 인증서를 다시 갱신을 하고 이 작업을 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에 대한 제때제때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죠. 그래서 SSL 인증서를 등록하고 관리를 통합하고 사용성을 높여주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인증서를 관리하기 쉬워졌구나. 하지만 이제 인증서를 등록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왜 인증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인증서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서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치했고 CM으로 넘어오게 되면 CM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CM에 인증서를 설치해 볼 거예요. 자, 보시죠. CM입니다. 서비스의 시큐리티 카테고리에 보시게 되면 여기 서티피케이트 매니저가 있죠. 외부 인증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CM 데모 프라이빗 키를 넣어야 되고 서티피케이트 바디
그리고 서티피케이트 체인 요걸 넣어야 되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프라이빗 키, 서티피케이트 바디를 넣는 것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입력을 하실 텐데, 보시게 되면 제가 몇 가지를 좀 케이스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렛츠, 여기서 cd etc 밑에 렛츠, 그리고 아카이브, 그 다음에 이 디렉토리에 가서 보시게 되면 4개의 파일이 있죠. 요 파일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필요하냐? 먼저 프라이빗 키. 그럼 이거를 쭉 긁어서 복사를 하신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서티피케이트 바디, 이 녀석이죠. 인증서 몸통. 그래서 캣 마찬가지로 begin certificate부터 end certificate까지 복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certificate chain. 근데 이게 인증서 발급 기간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증서 발급 기간마다 조금씩 다른 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풀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체인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게 풀체인 안에, 풀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방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인증서가 사이트 설정이 아니라 인증서에 보시게 되면 여기 인증 경로라는 게 있죠. 이 인증서는 R3 그리고 ISRG 루트 X1으로부터 R3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www.nc.ncloud.edu.co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인증서, 요 두 개의 인증서, 혹은 이게 지금 서브가 하나밖에 없는데, 서브가 만약에 1, 2, 3단계가 있다. 마지막에 4단계에 이제 www.nc.ncloud.edu.com이 있다 라고 하면 루트 CA, A, B, www가 있다 그러면 B, A, 루트 CA에 대한 인증 정보, 이 인증 정보를 풀체인이라는 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 정보를 그대로 넣어 주셔도 되는 인증서 발급 기간이 있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렛츠 인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루트 CA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두 번째 녀석이 R3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R3가 있듯이, 그러면 R3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이렇게 넣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그냥 요 밑에 것까지 같이 쭉 넣는다. 근데 이 부분 다 녹색으로 변했죠. 추가를 눌러도 인증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티피케이트 체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 넣었습니다. 이거 지금 자기 자신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여기서는 요 두 번째 거를 넣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begin, 두 번째 begin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CA를 넣어 줘야 되는데요. 루트 CA는 그럼 어디 있느냐? cd etc 밑에 ssl 밑에 보시면 여기에 cert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 SSL을 설치하시면 나와요. LS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루트 CA 기관에 대한 인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거죠? ISRG 루트 X1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정보는 여러분들이 레츠 인크립트 사이트에 가셔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인증서 발급 기간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3는 지금 따왔고요. 이 녀석을 따와야 되죠. 이 녀석을 따와야 되는데 이 녀석을 인증 경로에서 자세히 여기서 파일을 복사 해가지고 가져오셔도 되고 혹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SRG 보시게 되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짜잔 됐습니다. 그럼 인증서가 정상적으로 다 등록이 됐죠. 그러면 이제 CM에 등록된 인증서를 로드 밸런서 혹은 뭐 다양한 뭐 많은 곳에서 쓰이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로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로 가서 로드 밸런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한번 설정을 바꿔볼까요? 예. 여러분들 처음에 만든다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스너는 HTTPS이고요. 예. 여기서 서팁 여기 보시면 여기에 CM 데모라고 이제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치퍼 스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CM에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에 인증서를 등록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증서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CM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증서 시작일이 있고 인증서 종료일이라는 게 딱 뜹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종료일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계속 알람을 보내요. 알람을 보내서 인증서를 갱신해라 갱신해라 갱신해라. 그래서 인증서 관리가 훨씬 더 타이트하게 자동으로 알아서 타이트하게 알람을 주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살펴봤는데요. 서티피케이트 매니저를 통해서 실제로 인증서를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좀 손쉽게 관리하고, 그리고 인증서를 잊지 않고 갱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증서를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에 좀 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특히나 이제 풀체인 등록하는 방법들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풀체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익히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정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